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항의 올해 물동량이 3억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오는 2025년까지 3억 7천만 톤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글로벌 항만 진입을 목표로 세운 가운데 올해 총 물동량은 3억 톤을 달성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광양항 총 물동량 2억 9,400만 톤을 다소 상회하는 물량으로 항만공사는 광양항 지속 성장 등 3대 전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광양항에 국내 최대 규모의 저반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광양항 원료부두 3번 선석 전면 수역의 수심을 2m 늘리고 제3항로의 폭을 확장하는 등 시설 개량, 보강 공사를 완료해 국내 최대 규모의 저반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해수청은 이번 공사로 이용선박의 규모가 10만 톤 증가했다며 연간 177억 원의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순천시가 일부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개방형 공모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행정의 전문성에 치우친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공모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천시가 읍면동장 개방형 공모제를 예고한 건 지난달 말. 최근 마감된 공모 결과 나간 면장의 7명, 장천 동장에 10명이 지원해 이 가운데 14명이 서류 전형을 통과했습니다. 이후 선발시험위원회 면접을 거쳐 후보자 2명이 추천되면 이들은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용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자치분권이 화두가 되면서 순천시도 행정의 변화를 이끌 인재 채용에 방점을 찍고 공모에 나섰습니다. 농촌 소득 활성화나 아니면 농촌 관광 활성화 쪽으로 도시재생 분야라든지 아니면 시장 공약 사항인 도시 디자인 분야 전문가를 채용해서 지금 그쪽 분야에 특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임용 뒤 근무 실적에 따라 5년의 임기를 보장받게 돼 업무의 지속성도 유지된다는 게 순천시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종합행정을 다루는 읍면 동장의 경우 전문성보다는 다양한 식견이 필요해 개방형 공모제 추진이 적절치 않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공직사회에 신선한 바람이 불 것이란 순천시의 기대와 달리 행정의 최일선에 배치된 공무원의 경우 경륜과 경험이 참고해야 할 기준이라는 것. 특히 전국 최초의 개방형 공모제로 주목받았던 서울 금천구 독산 4동장 직위도 계약 연장 없이 일반직으로 전환됐다며 순천시의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수행하는데 어떤 시험을 해보자 그 자체는 행정기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험적으로 모델을 삼아서 해보고 좋으면 하자. 이것은 아니면 그동안 하면 낭비만 되니까. 또 새로 임명될 면장과 동장에 실적 위주의 업무 추진을 하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최초 자치분권 선도 모델 등 굵직한 수식어가 따라붙는 개방형 공모제. 기대와 우려 속에 진행되는 이번 공모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순천시의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남의 쌀 생산량이 재배 면적이 줄면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전남의 쌀 생산량은 76만 톤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 82만 톤보다는 7.4% 감소했습니다. 또 재배 면적은 16만 1,000헥타르에서 15만 4천 헥타르로 7천 헥타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6% 줄어든 386만 톤으로 38년 만에 최소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수능 시험을 치른 학생들에게 관광지 입장료 할인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됩니다. 한화 아쿠아플라넷을 포함한 주요 관광시설과 일부 식당, 미용실 등은 수능을 치른 학생들에게 길게는 연말까지 입장료와 이용요금을 최대 50%까지 할인할 전망입니다. 코레일도 오는 19일부터 내년 2월까지 수험생을 포함한 최대 3명까지 배정된 좌석 한도 내에서 열차 운임을 30% 할인합니다. 여러분은 택시요금 어떻게 결제하십니까? 요즘 택시 결제 시스템이 많이 좋아져서 현금보다는 카드가 여러모로 유용하다고 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시내에서 운행 중인 택시는 99.9% 카드 결제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선불식 교통카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결제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택시 카드 결제 시스템이 개선되면서 결제 속도도 예전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영수증에는 결제 정보에다 택시 운행 정보까지 정확하게 기록돼 있어서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분실물도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몇 킬로를 달려왔고 요금 얼마 나왔고 어떤 그 소요 시간은 어떻게 되고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영수증을 받으면 나중에 분실물이 발생했을 때도 연락을 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택시 요금 카드 결제 비율은 여전히 50% 선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택시를 이용한 뒤 소액의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기가 승객과 운전자 모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카드 결제 실질 수수료의 50% 정도를 광주시가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보조금이 적은 것도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카드 결제를 이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금액도 이제 지원 폭을 넓혀가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주 지역 택시 요금이 내년부터 500원 가량 오를 예정인 가운데 택시 업계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라도 카드 결제를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목포시가 2019년을 목포의 맛, 원년의 해로 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맛의 도시 목포 브랜드화에도 나설 계획인데요. 음식 문화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식당입니다. 맛도 좋고 비슷한 음식을 파는 다른 곳보다 음식값도 싸 착한 가격 음식점으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목포 지역 착한 가격 음식점은 16곳뿐 전체 음식점 가운데 1%도 되지 않습니다. 목포 음식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비싸다는 인식도 상당히 높습니다. 친절도도 개선돼야 합니다. 관광객들은 목포에 체류할 경우 유달산과 맛집을 가장 가고 싶은 곳으로 꼽았는데 음식점 친절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짧게는 2년, 길게는 7년 전에 관련 실태조사를 했을 뿐 음식점 인식조사는 최근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상 케이블카 개통은 내년 4월. 목포시가 모범 음식점 지정과 남도 음식 명가 추천 등 뒤늦게 맛의 도시 위상 높이기에 나섰습니다. 104개소의 모범 음식점을 지정하여서 깨끗하고 맛있고 저렴한 음식 서비스를 제공해 맛의 도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모범 음식점 영업주들도 친절 서비스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을 다짐하며 음식 문화 개선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케이블카가 개통이 될 텐데 그때 아마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올 겁니다. 불친절과 바가지 요금 등을 근절해가지고 목포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목포시는 내년 4월 맛의 도시 목포 선포식을 열고 목포의 음식 문화를 전국에 적극 알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정의당이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폐암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성명서에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산재 신청이 승인되기까지 11개월이 걸렸다며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입장 표명과 함께 유해 위험 노출 직업군의 안전 보건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도당은 또 환경미화원의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전 대학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부는 강의 도중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전 순천대 교수 송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사실 적시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순천대는 지난해 10월 해당 발언과 관련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위반으로 송 씨를 파면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일으킨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가 추후 다시 논의될 전망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박명재 위원장은 우선 이용주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 방식을 간사들이 협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간사 3명은 이용주 의원 징계 안건을 징계심사소위원회에 넘길지 본위원회에서 다룰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민주평화당은 이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3개월 정지 결정을 내렸지만 시민단체는 당이 음주운전을 사실상 비호했다며
국회가 이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중서부 곳곳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평택과 서울, 청주 등 곳곳으로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고요. 점차 바람을 타고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전남과 경남, 제주와 영동을 제외한 전국의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그래도 바람이 미세먼지를 밀어내면서 오늘 늦은 오후에는 중부지방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겠습니다. 날은 점점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11도에 머물러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고요. 주말인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1도까지 떨어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날씨였습니다.